대치동에서는 공부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 공부 소스를 한아름 들고 오신 우리 고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니, 원장님이신데 지금 외모는 원생 수준이에요. 네, 정말로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피부과 의사님이 계셔가지고 아,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걸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를 많이 올려주셨나 봐요. 자, 오늘 저 이제 수학 얘기 네. 위주로 하게 될 텐데 대치동에도 그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물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학이 학생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수학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학의 특징이 있고요. 하나는 수학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학 특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름길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라 어느 나라에서 언제 공부해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약간 근육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무너지긴 쉬운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고요. 반대편으로는 이게 수학 전공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건데 수학은 재밌는데 아무리 재밌는 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단원평가 친 다음에 너희리 왜 이리 못했니 이렇게 쪼으면 어떤 과목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원인 중에 많은 경우는 수학 잘못이 아닌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수학 잘못은 아니다. 수학 잘못이 아닌 것도 있다. 라는 겁니다. 말 자꾸 그렇게 바꾸세요. 수학 잘못도 있지만 100% 수학 잘못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학을 조금 싫어하게 된 아이들, 수학을 네. 포기하게 된 아이들에게 다시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를 수학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은데 싫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조언은 잘하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나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면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쪽지 시험을 다 맞았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거나 어머니가 치킨을 사줬거나 이런 기쁨 때문에 공부를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처럼 수학이 어차피 싫다면 수학을 제대로 연습을 해서 성과가 나오고 성적이 오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럼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수학이 싫은데 그걸 잘하게 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헬스를 할 때 운동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운동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거를 억지로 즐기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이런 몸을 만드는데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트레이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라는 믿음만 주면 몸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몸이 좋네요, 짱이에요, 멋져요 그렇게 하면 그 뒤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성과가 나고 실력이 좋아지면 그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 발전하는 모습이 재밌기 때문에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네, 그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끼게 해주면 네. 알아서 더 느끼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제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의 특징 네. 탑3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무던한 아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던한 아이가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얘는 무조건 영재가 되고 천재가 될 거야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지나면 평범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명문대생들의 가장 대부분의 특징은 서경석 씨처럼 예를 들면 그냥 봤을 때 무난하고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안 그랬는데. 그래요? 나 통통 튀었어요. 그래요? 왜 함부로 제 과거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서경석 씨를 봤을 때 이게 뭐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량이 많아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도 5시간이 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도 9시간이 걸리는 게임이 들면 그 5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능이 뛰어난 친구보다 그 스케줄을 묵묵히 견디는 학생들이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명문대 학생들을 보면 얘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지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스케줄을 묵묵히 견뎠던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무던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좀 인내심 맞습니다. 강한 친구, 성실한 친구. 그게 실은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강하진 않더라도 공부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이 정도의 일정과 성실함을 견딜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예외인 경우가 이제 통통 튀는데 성실하기까지 하더라. 그런 경우는 환경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TV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맨날 축구장에서 아이들과 막 땀 흘리는데 또 할 땐 집중하고 성실한. 예,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 너무 친구들한테 무던하다 그러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게 있죠. 결코 이렇게 칭찬같이 안 들릴 수 있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무던한 거 혹은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랑 비슷한데 긍정심. 잘해도 자만하지 않고 그렇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선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의 특징 우리 네. 고 선생님께서 그동안 보아오신 네, 거 맞습니다. 통계 내신 거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 오호. 의욕이 없는 친구를 의욕을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학습을 하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은 학습을 시켜버리면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앞에 앉히고 교육을 하면요,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수학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친구에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학생들 일과 중에 특정 부분은 학생들이 이런 호기심과 의욕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 칸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칸이 잘 마련된 친구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앞에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그때는 잘하는데 그 뒤가 더 나올 게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선행학습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호기심이 근데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우리 영재 발굴단 같은 데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힘든 활동이 그 친구들에게는 힘든 활동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적당한 활동. 네. 그게 예를 들면 6학년한테 6학년짜리만 무조건 해야 돼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급과 무게를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적당이라는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달리면 나중에는 그 학생이 힘들어할 때 그 상황을 타개할 만큼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기질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고 네. 환경이 호기심을 맞아요. 많게 계속 유도해 줄 수도 있는데 그 호기심을 짓밟아 버리는 버리면 안 어떤 된다. 형태는 네. 금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한 스푼, 그러니까 학생이 낼 수 있는 맥시멈의 90% 이상을 넘지 않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근데 부모님이 되게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근데 그 마지막 한 끗을
남겨두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라도 남기면서. 네,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100을 다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0을 다 쓴 애는 급할 때 그 100을 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많이 다칩니다. 그럼 원장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했는데 이 아이는 딱 요 정도까지 해줘야겠다는 그 판단을 어떤 식으로 내리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나올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면 알겠지만 따라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선생님에게 대하는 생기나 그리고 뭐 정량적 평가로는 성적도 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 트랙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하는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해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조금 더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친구한테 이걸 다 주면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는 80점 정도의 로드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거기서 10 정도를 더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고대원 선생님은 그 어른이시지만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어른인 것을 저는요. 네,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그렇습니다. 이 제작사의 어떤 촬영 장비 완전 관심 이걸 많죠. 아주 관심 있어 하시고 그렇습니다. 막 가격도 막 궁금해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왜냐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채널을 운영해 보면서 저런 장비들이 전문가용이고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환경을 세팅해야 이 방송이 원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되게 놀랐습니다. 그렇죠. 진짜입니다. 끝나고 저 더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특기가 있는 아이. 이게 주특기가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개념 이해도 빠르고 문제풀이도 잘하는 그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다 보면 필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해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글씨를 예쁘게 쓰잖아요. 반대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은 필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특기 한두 개가 매우 뛰어나고 나머지 단점을 커버해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지 모든 기술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은 내가 잘하는 우리 아이가 잘하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이것도 다 맞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강점 한두 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특기 한두 개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한두 개가 무엇이 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꼭 저 명심하셔야 될 게 한두 개 잘하는데 네다섯 개 잘하게 만들려는 욕심 네. 그거 버리시는 게 그것 좋다. 때문에 한두 개의 장점이 깨지는 경우들이 깨질 수 있거든요. 축구 선수들도 다 잘하는 거 아니고 패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슛 잘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박지성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네, 멀티플레이. 네. 제가 이제 그 글씨를 잘 쓰면서 이해를 잘했다. 네. 정말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 재수 없으시겠어요? 그 두 개 정도는 같이 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두 개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시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에게 잘 물어보고 설명하고 대답이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를 주특기를 뭘로 키워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